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지영아, 내가 요즘 꿈이 뒤숭숭해서 네 큰이모한테 한번 찾아간 일이 있잖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서방 아무래도 여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구나. 엥? 정서방이 여자 문제? 남편이랑 나랑 사이 아무 문제 없고 바람 같은 거 절대 필 사람 아니야. 아무리 이모가 신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한 거겠지? 이거사, 우리 집안이 대대로 신기가 있어서 예지몽 같은 것도 종종 꾸는 편인 거 알잖니. 그 중에서 네 큰이모가 신기가 아주 대단해서 그 지역에서는 끝발 날리는 무당인 것도 알고 있고. 아무리 끝발 날리는 무당이라고 해도 전부 다 들어맞는 건 아니잖아. 종종 틀리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서만 계시는 거 아니야? 정말로 하는 말마다 다 들어맞을 것 같았으면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 됐겠지. 네 엄마가 하는 말 명심해서 들어. 이때까지 내가 경고해서 뭐 틀린 것 하나라도 있었니? 그러면은 정서방이랑 결혼했을 때는 왜 안 말렸어? 정서방 유일하게 남은 엄마랑은 절연했다고 하고 당시에는 사업도 이제 막 시작했을 때라 변변찮을 때였잖아. 여러모로 엄마가 허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정서방 인상이며 말하는 거며 태도며 뭐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더라. 다만 사람 자체가 그늘이 좀 심하게 져 있는 것이 우울해 보이는 게 아쉽기는 했었다만 그거야 너랑 살면서 차차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 어찌됐건 엄마 말대로 정서방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고 사업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바람 같은 거 필 사람도 아니고 그럴 재주도 없는 사람이야. 사람 속은 모르는 거잖니. 1년 넘게 봐온 남편이라도 의심할 건 의심해야지. 그리고 네 큰 이모 아주 영험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말고. 결혼한 지 1년이 넘은 시점에 엄마가 뒤숭숭한 꿈을 꿨다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여자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이야기였지만 누가 들어도 불륜을 저지르거나 바람을 피는 게 아닐까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큰 이모는 지방에서 크게 유명한 무당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날로부터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는데 무언가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셔츠에 묻은 이 핏자국 대체 뭐야? 당신 어디 긁히거나 누구랑 싸운 적이 있었어?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씻을 때 때를 좀 세게 밀었더니 피가 나는 것 같아. 한번 상의 벗어봐. 얼마나 다쳤길래 이렇게 피가 묻어날 정도인지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어.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나 사업 때문에 요즘 신경 곤두서 있어서 그쪽에 정신 팔려 있어서 그랬던 거야. 때 타월이 생각보다 거칠었는데 내가 사업 생각에 집중한다고 제대로 아픈 것도 몰랐던 거지. 사실 당신이 이렇게 발뺌할까봐 당신 잘 때 몰래 사진 찍어뒀어. 똑바로 나한테 말해봐. 등이며 배에 난 상처들, 때를 아무리 세게 밀어도 이렇게 긁히거나 꼬집히거나 멍든 자국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당신 대체 뭐하고 다니길래 몸이 이렇게 다쳐서 흉한 몰골이 돼 있는 거야? 나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적당히 해. 부부 사이라고 해도 프라이버시라는 건 있는 법이거든. 당신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다쳐서 오는 거냐고. 설마 사채라도 쓴 거야? 사채업자가 당신 때리고 협박하고 그랬던 거냐고. 이야기가 뭐 그렇게까지 가냐. 사채 같은 건 쓴 적도 없고 정말로 타월로 몸에 있는 때 밀다가 다친 것뿐이고 간지러워서 긁다가 피나는 것뿐이야. 멍든 거는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몸이 잔뜩 닫혀있는 남편의 모습을 확실히 증거로 담았던 저는 추궁을 해봤지만 수상하다는 것 외에는 새로 건질 수 있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신 이번에도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봐. 출금된 내역 보니까 매달 꼬박꼬박 300만 원 넘게 출금해서 어딘가 쓰는 것 같던데 대체 어디에 돈을 쓰는 거야? 그리고 성형외과에도 이체했는데 이건 또 뭐고? 사업하려면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 심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피부과도 가고 케어 받느라고 이래저래 돈 쓴 것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사람아. 당신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것 치고 너무 푸석하고 퀭해서 돈 쓰는 티가 너무 안 나는데? 솔직하게 말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맞지? 대체 어떤 년한테 휘둘려서 이렇게까지 돈을 써대고 성형외과 비용까지 대신 내고 있는 거야? 정말로 아니라고 했잖아. 나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 될 것 같다. 출장도 조만간 가야 되고 내일도 사업 미팅 하려면 시간 부족해. 정말 이럴래? 당신이 사업 때문에 힘들다는 핑계로 이렇게 대화 거부하는 거 부부로서 맞는 거라고 생각해? 무슨 비밀이 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건지 솔직히 말을 안 한다면 나는 당신이 바람 피우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 내가 똑바로 말해줄게.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당신 외에는 어떤 여자도 나한테 끌림이 없어. 내가 결혼할 때부터 이때까지 한눈 조금이라도 판 적이 있었어? 무엇보다 내 사업 잘 풀릴 수 있도록 당신이 내조해준 덕분에 지금 내가 돈 잘 벌고 있다는 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얼른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달라는 거야. 당신 혼자서 감당 못할 문제라면 나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만약 바람을 피는 거라면은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싶은 거라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나 절대 바람 피는 거 아니고 당신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한테 이럴수록 나는 의심만 깊어지는 거야. 나도 당신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숨기면서 괴롭게 해줄까? 제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야. 눈물까지 흘리며 남편에게 호소를 했지만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에게 상담을 해보고 큰 이모에게서 더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큰 이모를 통해 들은 남편의 이야기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그 여자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네 남편 앞으로 영영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구나. 가정을 파탄내는 거는 물론이고 재물운까지 망칠 수가 있다고 하니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로 바람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여자 문제라는 게 생각해보면 꼭 바람을 피우고 치정관계가 얽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니. 그 여자라는 게 일단 누군지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다. 이모한테는 그것과 관련해서 뭐 얘기 들은 거 없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만 들었고 자세한 거는 네가 직접 파헤쳐 봐야 된다고 하는구나. 더 내버려 두면 네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요즘 남편 곧 죽을 사람처럼 무리해서 일하고 있더라. 매달 돈도 계속 어딘가로 빼서 쓰는 것 같고 성형외과에 돈까지 붙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나 혼자서는 이 문제 감당하기 너무 힘든데 엄마가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럴 때 네 아빠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구나. 네 아빠도 이모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원 한 푼은 범인한테 그렇게 돌아가셨잖니. 형사로서야 네 아빠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남편으로서는 솔직히 아직도 원망스럽구나. 범인이 잘못한 거지 아빠가 잘못했다고는 생각 안 해. 단지 이모 말 더 새겨 듣고 미리부터 준비를 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 세상에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집착 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었거든. 출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빠한테 해코지 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정서방도 괜히 위험한 거 아닌가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하는구나. 엄마가 도와줄 테니 너도 정신 부여잡고 이 문제 같이 해결해 보자꾸나. 가끔 남편이 수상한 모습을 보일 때 몰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집안일이며 다른 일들을 처리한다고 바쁠 때가 있어서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둔 저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본격적으로 파헤치려고 들고부터는 수상한 모습이 잘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나서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안심하고 있을 때쯤 옆집에 누군가가 이사를 온 일이 있었고 떡을 돌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어딘가 이상할 정도로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떡 돌리려고요. 드셔보시고 종종 볼 때마다 인사 나누면 좋겠네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걸 다 주시고. 괜찮으시면 들어오셔서 커피라도 한 잔 드실 수 있으세요? 잘 익은 포도가 있는데 과일 좋아하면 조금 드릴 수도 있고요. 젊은 새댁이 참 예절이 바르네. 고마워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포도 정도만 좀 먹어볼까나? 아니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올 생각을 하십니까?
떡 돌렸으면 딱 감사 인사까지가 주고받는 관계 아닐까요? 아이고, 젊은 분이 아주 말을 똑 부러지게 하네. 그래도 권유받은 걸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맞아, 여보. 내가 포도 드시라고 권유한 건데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해? 당신답지 않게. 저랑 집사람 바쁩니다. 일단 떡은 잘 먹을 테니까 두고 가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적정선이라는 게 필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 선을 넘으면 그때는 서로 불필요하게 싸울 일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쳤어? 당신 대체 왜 이래? 그래, 생각해보면 하는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는 것 같네. 나는 물러갈 테니까 예민한 거 가라앉히고 둘이서 좋은 시간 나누세요. 그저 구경하고 싶었을 뿐이니까. 빨리 가기나 하시라고요. 옆집에 이사 온 아줌마에게 크게 분노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사 온 사람을 이렇게 막대할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상했죠. 당신 정말 미쳤어? 좋은 뜻으로 떡까지 돌리면서 친해지려는 사람한테 왜 그러는 거야?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어떤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들여? 당신이야말로 너무 아니한 거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경각심을 좀 가져야지. 경각심을 가지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인상 푸근한 아줌마더만.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거잖아. 얼굴 못 봤어? 나이에 안 걸맞게 젊어 보이려고 화장 떡칠에 성형까지 해서 아주 기괴한 얼굴이더만. 성형 중독이라 계속 손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사람 내면이 멀쩡하겠냐고. 당신 정말 이상하다.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 급발진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왜 이러는 건지 나한테 똑바로 말해봐. 눈 보고 이유를 말해보라고. 이유를 말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야 말을 하지. 당신이 다달이 출금하는 돈이며 성형외과에 계좌 이체하는 거며 내가 그동안 눈 감아주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이상한 모습 보이면서 나 걱정되게 하는 상황에도 참을 수 있었던 게 왜인 줄 알아? 당신이란 사람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나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 나이 든 사람 공경할 줄도 모르고 막대하고 소리 높이는 당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앞으로 저 이웃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하지도 말고 집에 절대 들리지도 마. 그리고 갖다주는 음식 같은 거 있어도 절대 먹지 말고 뭐가 들었을 줄 알고 안전 생각도 안 하고 덥석덥석 받는 거야? 도리어 언성을 높이는 남편의 모습에 크게 실망한 저는 그 즉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건너갔습니다. 수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소리를 높인 사람을 더는 참아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친정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지금 술 마셨어? 어휴, 술 냄새. 미안해, 여보. 내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당신 힘들게 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나 싶네. 대체 뭐가 문제인지 나한테 말을 해줘야 할지. 당신 혼자 힘든 거 꽁꽁 싸매면서 괴로워하는 거 나 보기 싫다고 했잖아. 나도 정말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수상한 모습 보이고도 어떤 비밀인지 말을 안 하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라고. 이런 내 심정을 당신도 조금은 이해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친엄마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었지? 당신 지금처럼 술 마시고 살짝 얘기 꺼낸 적은 있었어. 얘기 꺼낼 때마다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더 묻지 않았을 뿐이지. 학대를 심하게 하는 분이었다며? 맞아. 나 때문에 인생 망가졌다면서 매일같이 욕하고 때리고 학대하던 사람이 내 엄마였지. 이 남자 저 남자 골라가면서 재혼하고 비싼 물건 사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사람이야. 내 친아빠가 누군지 난 알지도 못하고. 사귀기 전에야 당신이 구김살 없는 사람이라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이 종종 보이던 그늘이 뭐였는지 조금은 이해가 간다. 엄마라는 사람만이 아니야. 재혼한 사람들도 하나같이 인성이 쓰레기라서 똑같이 나를 학대했었거든. 도중에 가출해서 식당일 배우고 돈 모아서 내 사업 차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엄마 그늘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언젠가는 정신병 걸렸을 거야. 엄마를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했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쓰레기 같나? 아니, 그런 학대 경험해보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함부로 쓰레기니 아니니 당신을 판단하겠어.
당신이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제 앞으로는 당신 힘들게 하는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할게. 나한테 비밀이 뭔지 얘기해줄 마음은 없고? 당신이 알면 위험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그 문제 이제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믿고 기다려줘. 알겠어. 일단 술도 많이 취했고 늦은 시간이니까 들어와서 자고 가. 엄마도 오랜만에 당신 얼굴 보면 좋아하겠지? 늦은 밤 친정까지 찾아와서 사과를 하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비밀을 여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지라 한구석에는 여전히 찝찝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술에 취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 집까지 찾아오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내가 돈 꾸준히 주고 성형외과에도 돈 대줬잖아. 그런데 대체 내 아내까지 무슨 생각으로 위협하는 거냐고. 며느리 얼굴 보겠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되니? 그리고 너 불편할까봐 이웃집 좋은 아줌마로 위장하고 갔잖니. 너는 내 새끼지만 어떻게 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니? 겁은 많아가지고. 나 전에 엄마가 했던 말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든. 어떻게든 나 찾아낸 거 내 인생 망치려고 그러는 거라며. 자기 인생 망가진 게 나 때문이라면서 보상 다 받아내겠다며. 그래도 네가 돈 꾸준히 주고 있어서 이 엄마 마음도 많이 풀렸단다. 엄마 얼굴에 요즘 웃음이 많이 생긴 거 너도 봤잖니. 이제 당신 예전처럼 젊은 나이도 아니야. 성형한다고 해서 좋은 남자 만날 거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인생을 건실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폭력 쓰는 남자나 만나는 거야. 아들, 네가 그럴수록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니? 자꾸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며느리한테 내가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엄마 심기 자꾸 건들지 않기를 바란다. 대체 어떻게 해코지 할 건데? 나 집사람한테 음식 같은 거 아무것도 받지 말라고 말해놨고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도 해놨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사도 갈 거고. 엄마 억장 무너지게 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는구나. 내가 널 키워주고 그렇게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는데 키워준 은혜를 갚지 않고 도망가 버리겠다고? 그렇게 내가 내버려둘 줄 아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어. 인간 같지 않게 살다가 언젠가는 죗값 받을 거야.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구나, 아들. 오랜만에 엄마한테 좀 맞아야겠지? 저번에 한번 호되게 당하고서는 왜 또 까부는지 모르겠네. 이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렴. 너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절대 이 엄마한테서 벗어날 수 없단다. 설령 가출을 하고 이사를 간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 없을 거야. 반드시 너를 또 찾아내서 지금처럼 힘들게 할 거니까. 대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나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 진심이야. 왜 내 생각은 안 하고 당신 생각만 하는 건데? 내가 오히려 너한테 물어보고 싶은 말이다. 왜 태어나서 내 인생을 꼬이게 했니? 너 임신만 안 했어도 내가 더 좋은 사람들 만날 수가 있을 거고 인생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풀렸을 거야. 그런데 왜 태어나서 이 엄마를 힘들게 하냔 말이다. 그 대가를 이제서 조금 받는 것뿐이니까 억울해하지 말거라. 당신이 이때까지 나 학대하고 벨트로 때리고 손톱으로 꼬집었던 거 기억해?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이란 사람 무섭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반항할 생각도 못했어. 맞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네 엄마인데 아들로서 도리는 다 해야 되지 않겠니? 이때까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손 쓰지 않았던 것도 대상이 나밖에 없어서 그랬던 거야. 그런데 내 아내까지 당신이 해코지 하려고 든다면 난 절대 안 참아. 알아? 아이고 무서워라. 알겠으니까 우리 아들 앞으로 돈이나 잘 갖다 바치렴. 엄마 전화 괜히 무시하고 잠수 타지 말고 그렇게만 하면 우리 화목하게 앞으로도 쭉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돈만 잘 갖다 바치면 이 엄마가 심으로써 적정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마. 대신 조금 수틀리면 심으로써 제대로 본때 보여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남편과 남편의 엄마가 나눈 대화를 보니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그동안 보인 모습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죠. 남편은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폭력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갖다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당한 폭력과 학대를 감당해야만 했던 남편의 심정을 생각하니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이제 더는 이런 부당한 폭력을 감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에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사실 당신이 그 여자랑 나 대화 다 읽어봤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비밀로 할 수가 있었어? 봤다니까 어쩔 수 없네. 그동안 당신한테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라는 사람이 정말 제정신 아닌 인간이라서 당신 걱정돼서 그랬던 거야. 수틀리면 당신 찾아가서 요절 내겠다고 하는데 걱정돼서 나도 방법이 안 떠오르더라고. 그 여자도 정말 독하다. 당신 가출할 정도로 학대해놓고 당신이 사업으로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부모 대접받으려는 거잖아.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그러게 말이야. 하나 물어보자. 이대로 계속 참을 생각이야? 내가 이 사실 모르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돈 뜯기면서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냐고. 당신 요즘 건강도 점점 악화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안색부터가 안 좋아지고 있었잖아. 돈 번다고 고생하는데 이러다 당신이 정말 어떻게 되면 난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알지? 사실은 그동안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어. 나 만나고 때렸던 것부터 예전에 학대했던 것들까지 죄다 녹음해놓고 최근에 당신 가지고 협박한 것부터 찾아와서 위협한 것까지 증거들 확실하게 확보한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직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더 이상 기다렸다가 정말 위험할 것 같으니까 신고해서 감방에 쳐넣으려고. 당신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도 서운하네. 이런 일 혼자서만 알고 혼자 감당하려고 하고. 앞으로는 나도 가족으로서 동참하게 해주고 당신 짐 같이 지게 해줘. 난 당신한테 보호받기만 하는 사람이고 싶지 않아. 고마워 여보. 그리고 미안해. 남편이 모은 증거들을 확인해보고 변호사를 비롯해 친척 중 경찰 쪽 일을 하시는 분에게 상담을 받아보니 충분히 감옥에 보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감옥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었는데요. 남편은 더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아예 본인의 친엄마와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재심오랍시고 협박을 하던 여자는 무리수를 두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그 여자가 과일을 태연하게 깎고 있더라고요. 어머, 깜짝이야. 당신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온 거야?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 얼굴이 처지는 건가. 못 알아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당장 나가세요. 과일 칼 내려놓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이거 무단 침입인 건 아시죠? 나도 하나 물어보자꾸나. 이거 우리 아들 집 맞지? 그러니까 무단 침입이라는 건 어불성설 아닐까 싶구나. 참, 앞으로 여기서 살 거니깐 친하게 지내자꾸나. 아들? 내 남편이 왜 당신 아들이야? 나다 나, 시모. 얼마 전에 얼굴 봐놓고 왜 몰라보니? 정말로 병원 가서 다시 한번 시술을 좀 받아야겠구나. 그래, 남편이 말한 미친 아줌마가 당신이었구나. 이게 듣자 하니까 말을 아주 싸가지 없이 하네. 말 조심하거라. 내가 그래도 나무애미다. 네 시모라고 이거 사. 딱 기다려. 지금 바로 감방에 쳐 넣어줄 테니깐. 뭐? 감방에 쳐넣겠다고?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니? 정말 내가 눈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지금 동영상 다 촬영하고 있었고요. 남의 집 무단 침입해놓고 손에 흉기까지 들고 있는 거 딱 걸렸거든요. 남편을 그동안 어떻게 협박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라는 사람 이제 죄값 제대로 치르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지금 경찰서에 신고도 했어요. 이게 사람을 황당하게 하는 재주가 있네. 알겠으니까 지금 핸드폰 내려놓고 경찰한테 잘못 전화 건 거라고 설명부터 하거라. 나 괜히 너랑 싸우고 싶지가 않구나. 사람 무섭게 하면 벌벌 떨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줄 알았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언제까지고 무서워서 호구처럼 이용당하기만 할 줄 알았냐고요. 거기 경찰서죠? 빨리 와주세요. 지금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잠깐만 진정하렴. 일단 네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들어보라고. 빨리요. 칼 들고 눈앞에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했다. 아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잖니. 아들한테도 내가 사과할 테니 일단 전화부터 끊거라. 응? 늙은 몸에 감옥 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다. 닥쳐요. 무서운 분위기를 조장하며 저를 위협하고 또 다시 돈을 갈취하려던 남편의 친모는 오열하며 제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고를 듣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뒤늦게 사건을 접한 남편은 그간 모은 증거들을 변호사와 함께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친모는 감방에 갈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은 것인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려서 오열하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속이 후련한 심정입니다. 남편과 저는 그 뒤로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현재는 징역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남편을 갈취하고 협박하고 거짓말로 돈을 뜯은 것도 모으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저를 위협했던 것까지 더해져 무거운 징역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변호사에게 들었네요. 인과응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연을 통해서 학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